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뒤 해외로 도피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황하나 씨가 자진해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네네. 일단 황하나 씨는 이미 마약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그런 전과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난 2023년 7월에도 필로폰을 지인 2명에게 투약했던 그러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조사가 압박해 오니까 12월에 태국으로 그냥 출국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다 이제 기사를 보니까 캄보디아까지 미입국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은 일단 황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다가 청색 수배까지 내려진 그러한 상태였는데 예. 그런데 갑자기 황하나 씨가 변호사를 통해서 그냥 한국으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한 거고 어제 아침 7시 50분에 이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건데 왜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왔을까? 일단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도피 생활에 벌써 2년 가까운 그러한 도피 생활에 지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캄보디아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범죄의 단지가 떠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혹시 황하나 씨가 캄보디아에 더 이상 머무르기 어려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황하나 씨 이미 이제 앞서서 2차례나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반성하면서 바르게 살겠다라고 했고요. 출소 후에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2년이 넘게 단약 중인 근황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방송을 저도 봤는데요. 예. 방송 장면만 보면 아 정말 반성하고 있고 이 마약 중독을 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 예. 부친과 직접 함께 이 치료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마약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그래서 실제 단약에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줬었는데 결국에 그것도 오래가진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프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마약 중독은 이 질병이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결국 또다시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이런 더 상황이 악화된 결과로 다시 경찰에 이 구속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참 이 황 씨가 마약 혐의뿐만이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했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돼서 경찰이 이 부분도 수사를 하겠죠? 일단은 황하나 씨가 예. 이제 캄보디아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어디에 있었냐면 푸놈펜에 있었대요. 예. 그래서 푸놈펜에도 지금은 이제 고급 주상 복합 그러한 그 주거 시설들이 많이 생겼는데 네.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랑 어울렸냐면 태국 사람들, 특히 태국의 상류층들과 어울렸대요. 그다음에 유흥업소 관계자들과 이렇게 자주 어울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파티도 자주 하고 네. 그런데 그 과정에 마약 유통뿐만 아니라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매매 의혹까지 있고요. 게다가 자금 세탁, 범죄로 인한 캄보디아 범죄 단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자금 세탁 의혹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진짜 이건 뭐 점입가경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황하나 씨가 자진 입국, 자발적 출소까지 밝히면서 감경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실제로 감경 가능성이 있나요? 황하나 씨 본인은 그런 고려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수자에 대해서는 감경이 이 양형에서 참작은 되죠. 그런데 예. 황하나 씨 기대처럼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추가적인 투약 내지 제3자에 대한 투약을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마약의 상습 범인데다가 더군다나 수사 중에 도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귀국하게 된 계기도 그 상황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긴 할 텐데 꼭 뭐 자수를 위한 것이었느냐. 워낙 그 캄보디아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이 귀국하는 길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네.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수에 대한 양형 참작은 크게 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마약 의혹에 또 휩싸인 네. 황하나 씨 체포 소식 자세히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 들고 있지 말고 네. 국내 주식으로 돌아와라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개미들이 예. 해외에 들고 있는 주식이 1,786억 달러래요. 네. 그중에 대부분이 이제 미장에 들어가 있는데 미국 주식을 얼만큼 사고 있냐면 1,687억 달러를 사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실감이 안 되니까 한화로 따지면 250조가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250조가 넘는 돈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 예. 돈으로 한국 주식을 산다. 그러면 당연히 환율도 진정되고 주가도 뭐 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보다도 대국민들한테 보낸 시그널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부가 이런 것까지 내세울 정도로 환율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제 혜택 같은 게 없어도 예. 우리나라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환율은 안정될 네.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면 시키지 않아도 다 국장으로 돌아오지 누가 미장에 머물겠는가. 지금 미장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250조가 넘는 개미들의 돈이 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꿔야 된다. 기업 친화적으로 체질을 바꿔서 사업하기 좋아지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게 만드는 게 그게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예. 지금 고환율인 상황이잖아요. 기업들도 좀 생각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과연 들어오겠느냐. 지금 들고 있는 게 오히려 좀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예. 이게 근본적 대책은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정부 당국은 수급 불안정에 대한 단기 처방을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달러를 매수하게 하는 압박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통해서 일단 환율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것이죠. 어쨌든 정부의 구두 개입 발표가 있은 후에 30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아마 예. 시장에서도 일정 정도 반응이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예. 환율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형성이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안정적 기조로 갈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국민연금과의 그 스와프라든가 환 엣지 등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